전주시의회 의정팀 최세인입니다. 여름의 향기가 가득한 계절입니다. 한 해의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6월, 전주시의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6월 전주시의회 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전주시의회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제402회 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소정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전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사업 계획이 포함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찬반 토론까지 진행되는 열띤 논란 끝에 제적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정삼길 행정위원장은 시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불편과 업무적 손실이 크고 비용 역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며 전주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관 신축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4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의료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시설 상태와 수행사업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됐으며 중독 조기 발견 및 중독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토대라며 전주에 맞는 적절한 사업 추진과 꼼꼼한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전주천 삼천 일대를 찾아 현장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근 전주 천변 공중화장실과 하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홍상교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주시는 천변 이용객들을 위해 올해 2곳의 공중화장실을 개소했으며 하반기까지 4곳의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 위원장은 전주천 삼천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친수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4일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을 찾아 현장 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도서관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 및 이용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은 지난 2021년 평화동 학산을 개관한 후 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책 읽기 좋은 환경으로 시민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정삼길 위원장은 전주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들이 시민에게 바쁜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어줘서 기쁘다며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송영진 위원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2,431억 원 가운데 전기버스 구매 지원,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 위탁 전액 삭감 등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향후 결산 심사 결과를 집행부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일 경기도권 특례시 제도 및 도시 브랜드 강화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용인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전주시의회 2023년 전주 비전연구회 회원 및 관계자들은 용인 특례시의회를 찾아 다목적 스튜디오, 방송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고 용인 특례시 특례 발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병화 부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시의회가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주 군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추념하고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기동 의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5월에 이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김성규 최명건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쟁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의 부작용과 우려를 고려했을 때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지구단위 계획 인센티브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법제위원장은 용도 용적제를 굳이 신설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 700에서 900%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6월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학생들이 의회 본회의장을 직접 견학하고 발언대에서 직접 3분 자유발언을 해보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친숙성을 높이고 질의응답 등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가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26일에서 30일 5일 동안 자연초등학교 4학년 10개 반과 전주 장동초등학교 1개 반이 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6월 전주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의 계획들 하나씩 이루고 마음만은 언제나 맑고 기분 좋은 날로 채워가는 건강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